이번에는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표값의 정의는 말 그대로 대표가 되는 값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뭘 배울 거냐면 첫 번째 평균. 평균은 여러분 많이 평상시에도 쓰니까 알고 계시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앙값.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 가장 빈도가 많은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평균은 영어로 mea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은 median이라고 해요. median. 뭐 치약 이름에 있지 않나요? 칫솔 이름에. 그 다음에 최빈값은 mode라고 해요. mode. 예. 그래서 평균은 mean, 중앙값은 median, 최빈값은 mode. 이 세 가지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대표값의 정의.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그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 자료 전체의 특징을. 첫 번째, 평균. 별량들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분수로 쓰면 평균은 별량의 개수로 별량의 합을 나누는 것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다음 10명의 학생의 수학 성적이다.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다 더해요. 그러면 이것도 하면 얼마예요? 140. 그 다음에 160. 그 다음에 160. 그 다음에 요거 둘이 더하면 150. 150이죠. 그러면은 300. 300에다가 여기 300이고 이것도 300이죠. 600. 600인데 160 더하면 760이거든요.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평균은 76. 그래서 10명의 학생의 수학 성적 평균은 76점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굉장히 그냥 평균은 많이 쓰시니까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새로 배우는 이제 중앙값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거든요.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근데 n이 홀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는데 1, 2, 3, 4, 5예요. 어떤 별량 데이터 값들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이거죠. 가운데 있는 게 1 앞에 2개 있고 뒤에 2개 있고. 근데 총 5개잖아요. 그러면 5개 있으면은 세 번째 게 중앙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별량이다. 5개니까 하나 더하면 6이죠. 6에다가 3을 더하면, 아니, 이제 6에다가 2로 나누면 세 번째 수다, 뭐 이런 얘기죠. 뭐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막 이런 게 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1, 2, 3, 4, 5, 6. 중앙값이 뭐예요? 여기죠. 앞에 3개, 뒤에 3개. 여기 어딘가예요. 그러면 3과 4의 중앙값. 3.5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3.5.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은 2분의 n번째와 그 다음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별량의 평균이다. 이게 지금 n이 6이잖아요. 6개. 6개 별량들이 있잖아요. 6을 여기 세 번째, 그 다음 여기는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의 평균이다. 중앙값이다. 이런 얘기. 홀수일 때는 가운데가 딱 보여요. 2개, 2개, 여기 2개. 근데 짝수이길 때는 그 3과 4 사이에 어떤 가운데 값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한 번 더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언제 많이 쓰이냐면 평균이 의미 없을 때 이제 중앙값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극단적인 별량들이 있는 경우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10명의 수학 점수 친구들이 있는데요. 빵점 100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면 100을 1, 2, 3, 4, 5, 6으로 나누니까 18점이에요. 18점 평균. 그러면 평균 18점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게 과연 이게 10명이라고 했죠? 이 6명의 친구들의 대표를 해줄까요?
평균이 18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20점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18점 다 하나씩 18점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빵점이고 한 명만 그냥 그랬던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극단적인 변량들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중앙값을 쓰는 게 낫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연수 문제를 통해서 중앙값 연수해 봅시다. 다음은 민준이네 반 학생 중에서 14명, 14명의 공던지기 기록과 여기가 15명의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중앙값을 구하라 그랬죠. 14명이면은 7, 7이죠. 그러면 작은 거 7을 지워야 돼요. 9, 9, 9, 셋, 넷, 다섯, 여섯 지웠죠. 일곱 지웠어요. 7명 지웠더니 뭐가 남았냐면 13을 지우면 되죠. 이렇게 지웠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지웠어요. 그럼 남은 거 보면은 13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7이니까 여기 7명이 있고요. 7명이 있고 여기 7명이 있는데 여기 끝에는 12일 거예요. 12. 그리고 시작점은 13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중앙값인 12.5라고 하면 공던지기 기록 중앙값이 됩니다. 중앙값. 그 다음에 15명의 기록이래요. 그러면 앞에 7명 있고 여기 가운데 애들이 가운데 친구가 있고 뒤에 7명이 있어야 1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을 지워요. 7명 지워요. 7명. 16. 그 다음 이제 20단위 갈까요? 둘. 30단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요. 여기 39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위에 있는 친구가 7명 지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그 다음 40. 그 다음이 40이죠. 그러면 중앙값은 40회가 중앙값이죠. 이건 12.5m가 중앙값이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짝수계일 때, 홀수계일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또 연습해 봅시다. EX. 다음 그림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을 조사하여 그린 줄기의 그림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의 중앙값을 구하라 그랬죠. 중앙값. 이게 몇 개냐면 91년부터 2010년까지면 이거 빼요. 빼면 얼마예요? 19년인데 20년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입이 6개, 8개, 4개, 1개, 1개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면 14고 18이고 20, 총 20개의 자료입니다. 20개의 자료. 그러면은 10개로 나눠지죠. 10개 지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또 10개가 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4랑 8 사이는 뭐예요? 6이죠. 그러면 18.6%가 중앙값이죠. 중앙값. 이게 답입니다. 18.6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0개니까 10개, 10개잖아요. 그러면 짝수개니까 이렇게 평균을 한 번 더 구해야 돼요. 자, 봅시다. EX. 다음 표는 2011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각 나라 대표 551명 도수분포표이다. 성적의 중앙값. 그러면 551명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2, 7, 10. 그러면 얼마예요? 54니까 11, 5.5인가요? 그러면 275 등과 276등 사이 점수죠. 275등. 그러면 낮은 것으로 했을 때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236 여기까지 더하면 381등. 그러면 275와 276등은 다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요. 여기 다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계급값을 구해주면 돼요. 계급값 14와 21의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할까요? 중간값. 그러면 17 하면은 30 4씩이고 17.5라고 하면 되겠네. 17.5 점. 이렇게 이게 답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원래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같은 그런 추리력 약간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점수가 낮습니다. 높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하나 더 중앙값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EX. 다음은 6개의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8일 때 상수 X값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라고 이미 6개다.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3개잖아요. 그러면 X와 9 사이에 중앙값이 8이란 얘기니까 X는 7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짝수개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드라고 영어로 하는 채빈값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채빈값은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빈도가 많은 값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옷가게에서 바지 같은 경우에 허리 사이즈가 좀 잘 나가는 허리 사이즈 같은 게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인치 정도가 잘 나가요, 허리가. 그리고 신발 가게에서 채빈값을 많이 쓰죠. 여자 신발 사이즈는 보통 235에서 245 사이가 많이 나가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275, 280 사이가 많이 나가죠. 그러면은 이 사이즈의 옷들이나 신발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빈값은 옷가게나 아니면 또 신발 가게 또는 우유가 300ml가 잘 나가냐, 600ml가 잘 나가냐, 1리터짜리가 잘 나가냐를 채빈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배치해 놔야겠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채빈값이 많이 써요. 채빈값. 어느 게 가장 빈도가 많게 나가느냐, 장소에 따라서 인기도나 유행에 민감하겠죠. 유행에 민감. 이러한 사실을 알아둔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채빈값이라고 한다. 2번, 채빈값은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을 구해야 할 경우에 주로 쓰인다. 옆에 보시면 옷가게, 신발가게, 우유가게, 편의점에서는 인기도와 유행에 민감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1, 2, 3, 3, 4, 3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총 6개의 데이터가 있죠. 채빈값은 3입니다. 3이 3번이나 나왔잖아요. 자, EX 6, 7, 5, 6, 7 채빈값은 6이 2번 나오고 7이 2번 나오고 5는 1번 나왔죠. 채빈값은 6과 7이라고 해요. 채빈값이 꼭 하나만 나올 필요는 없어요.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 1, 2, 1, 2, 1, 2. 자, 봅시다. 1은 몇 번 나왔어요? 3번. 2는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그러면 채빈값이 1과 2다 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채빈값이 그냥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다. 채빈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봅시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지진 나타난 거 평균과 중앙값과 채빈값을 구하여라. 오호,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우선 평균을 구하려면 이거 다 더해야 되죠. 오호, 이걸 다 더하면 제가 계산기로 이거를 다 더해보면 이게 데이터가 몇 개예요? 데이터가 1, 2, 3, 4, 5, 6, 7, 8, 9, 10, 20개네요. 그러면은 다 더하면 176이고요. 20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게 평균이에요. 제가 그냥 더한 값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2로 나누면은 8.88인데 하나 줄이니까 8.8회가 됩니다. 평균. 20년 동안 1년마다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8.8회 일어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은 20개 별량들이니까 11번째 짝수개죠. 10개. 그럼
그러면 10번째와 11번째의 중간값이죠. 중간값. 10번째와 11번째의 중간값. 그래서 요거를 10번째가 제가 이거를 2부터 이렇게 해보면 10번째가 8이 나오고요. 11번째도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8회라고 하면 됩니다. 8회. 그 다음에 채빈값이죠. 제가 너무 그냥 하겠습니다. 채빈값. 채빈값은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딱 봤을 때 그냥 7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7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나옵니다. 채빈값은 7회. 네, 맞습니다. 채빈값 7회. 정확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제가 좀. 자, 그 다음 봅시다. 태영이는 농부들이 살충제를 분무할 때 사용하는 동력 분무기의 소음의 크기를 20일 동안 조사하였다. 20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네요. 평균 중앙값 채빈값 구하라. 우선 봤을 때 채빈값은 요거다. 요거 8이 4개나 있죠. 채빈값 78 데시벨. 채빈값 구했다. 채빈값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은 다 더해야 되죠. 평균은 51부터 89까지 다 더한 다음에 이걸 20으로 나누면 돼요. 20으로 나누면 이 값은 70.25 데시벨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이 더해야 되는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은 10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와 11번째 사이죠. 그러면 69와 74의 가운데 값이잖아요. 그러면 71.5죠. 71.5 데시벨. 이게 중앙값이라고 푸시면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엄청 가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 그림은 지수넷반 24명의 하루 수면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수면 시간의 중앙값과 채빈값. 이게 몇 명이야? 24명? 여기 4명, 7명, 10명. 그 다음에 이게 몇 명이야? 3명인가요? 24명 되네요. 중앙값은 12번째, 12명 나누면 12번째와 13번째죠. 11, 21. 요 사이에 중앙값이 있겠는데요? 중앙값. 그래서 중앙값은 8과 9 사이인 그냥 9시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9시간 중앙값. 채빈값은 빈도가 많은 값이죠. 여기서 도수가 가장 많은 건 10명인 8과 10의 계급값인 9시간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중앙값과 채빈값의 차이는 0시간이 답이 되겠네요. 0시간.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대표값 3개를 배웠잖아요. 평균, 중앙값, 채빈값. 자료가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대표값으로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집중된 값이 의미가 있을 때는 채빈값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중앙값, 어쩔 때는 채빈값, 어쩔 때는 평균, 이러한 값을 한번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대하여 평균, 중앙값, 채빈값 중에서 각각 어떤 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한지 토의하여 보라 했죠. 수학 성적 봐보세요. 수학 성적 봐보세요. 92점부터 80, 85, 88, 78, 76이죠. 극단적인 성적이 있나요? 없죠. 가장 많이 나타난 어떤 채빈값 같은 개념이 있나요? 없죠. 이때는 평균을 쓰면 됩니다. 평균. 그 다음 양말의 치수는 자료 한번 보시죠. 255, 260, 260, 260, 265, 265. 뭔가 양말은 채빈값, 가장 많이 신는 양말의 치수를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채빈값이 대표값으로 좋습니다. 채빈값. 등교시간 15, 14, 14, 40, 12, 9. 40분과 같이 많은 경우도 있고 9라는 것처럼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해서 중앙에 있는 값이 대표값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값으로서 평균, 그 다음 중앙값, 중앙값은 짝수개일 때 홀수개일 때 구분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채빈값, 채빈값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 중앙값, 채빈값, 이거에 대한 개념과 간단한 예제를 풀었으니까 이제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